안녕하십니까.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의 이철승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4주차 시간이 되겠네요. 4주차 시간이 되겠어 이제 첫 번째 과제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마인드맵이라는 걸 그려가지고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마인드맵 그리기라고 있는데 마인드맵 아마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마인드맵으로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가지고 디지털 마인드 프로세싱을 할 겁니다. 그래 그 전 작업에 이제 마인드맵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이 4주차 시간에는 먼저 이제 마인드맵의 유래, 그 다음에 클러스터 기법, 그 다음에 마인드맵 예제,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마인드맵이 왜 중요한가, 그것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과목에서. 우리 과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스토리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스토리 내용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을 할 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마인드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클러스터 기법이라고 하는데 마인드 맵이랑 이제 동일한 이름이에요.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마인드 맵 유래 한번 볼게요. 자, 마인드 맵을 하는 이유입니다. 많이 하죠. 일단은 읽고 분석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 이게 마음속의 지도다라고 해서 마인드 맵입니다. 마음속의 지도. 그래서 이제 이 마인드 맵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이 토니 버전이라는 사람이 언론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주장해서 유럽에서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이끈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인드 맵을 이제 그리는 습관을 이제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이하고 펜만 있어도 마인드맵은 충분히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스마트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마인드 프로세싱, 우리 스마트폰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준비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기록하면 이제 기록한다라는 말은 메모하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우리가 인간의 두뇌의 종합적 사고가 뛰어나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클러스터 기법 이야기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 기법이 이제 이게 마인드맵 기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웹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 기법을 실제적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경영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어떤 컴퓨터의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눌 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맵은 방사형 마인드맵이라 해가지고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지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가면서 만드는, 그러니까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방사형 기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방사형 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 PC본 형태, 그러니까 PC, 고기죠, 고기. 이렇게 생선처럼, 이렇게 생선 머리처럼,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PC본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마인드맵은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마인드맵도 있고 요런 마인드맵도 있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보여줄 건데 이 마인드맵을 하는 활동 이런 하는 활동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자극해서 뭔가를 동작시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클러스터라는 이제 의미는 모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게 때로 모여 있다, 그룹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원에 보면 포도, 버찌, 등꽃 여기 이제 송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하나가 묶은 그룹의 집단을 우리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용어에서 산업 클러스터, 그러니까 산업이
이런 산업 회사들이 이제 집중되는 곳들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화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전화를 쓸 때랄지 생각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 뭐 웹빙 혹은 웹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 이게 다 마인드맵이에요. 이제 이런 어려운 용어 대신에 우리가 흔히 생각의 지도자라고 해서 하는 게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려나가면, 자, 이렇게 그려나가면 뭐가 있냐면 중복된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중복된 게. 그러면 중복된 게 나타났다면 이 가지의 시작점이 이제 잘못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우고 다시 그리고 몇 번을 이제 반복을 해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그리게 되면 우리 뇌, 좌뇌, 우뇌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양쪽의 뇌가 동시에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고 중학생도 많이 하고 우리 대학생도 많이 합니다. 이 기법은 뭐 어린 친구들부터 대학생 혹은 경영 모든 기법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종이에다 그릴 수도 있지만 칠판 같은 데다가 센터를 잡아놓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포스트잇을 붙여갖고 이렇게 보면서 멀리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복된 게 있으면 포스트잇을 뜯어서 다른 위치로 옮기고 이런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뭐 강의실에 이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 오면은 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할 건데 이런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클러스터 기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종이 한가운데, 즉 종이 한가운데 센터에 점을 찍고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놓고 요 내용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그릴 수도 있고 이 동그라미 원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형태만 그런 거지 꼭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인드맵의 이제 샘플 한번 볼게요. 샘플. 요게 이제 힘에 관련돼서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근 거죠. 능력. 힘은 빛이야. 그리고 돈이야. 그다음에 건강, 행복, 그다음 거리감 이렇게 5개 정도를 구축했네요. 그러면 이제 또 빛에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펼쳐 나가는 형태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돈, 생각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요거를 우리는 이제 요런 방법을 응용을 할 거예요. 응용. 그러니까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우리 교과목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스토리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프레지라는 걸로 컨텐츠를 만들 건데 이 프레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제 그 전에 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제 샘플 예제 하나를 볼게요. 자, 요 예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제를 주고 뭔가를 내용을 한번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친구는 이제 여름방학 때 뭘 할 것인가를 지난 여름방학 때를 기억을 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방학 때 어딘가를 이제 푸켓이라는 놀러 갔을 때를 생각을 했더니 그걸로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린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일단은 크게 잡았어요. 그리고 방향을 요렇게 갔습니다. 요런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갔죠.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을 뭐 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크게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수영을 하고 뭐 나이양 비치를 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했어요. 크게.
자, 둘째 날은 테니스, 뭐, 비치로드, 뭐, 이렇게.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스킨스쿠버, 뭐, 성투어, 뭐, 넷째 날 이런 식으로 크게 큰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제 가지를 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잘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잘 그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요런 동그라미 안에, 요런 동그라미,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안에 있겠죠? 요런 동그라미 안에 넣을 때, 그 특정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정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은 스토리로 만들 거니까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자기가 푸켓 여행을 했던 5일간의 스토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스토리로 만들었냐면, 추석을 생각해서 주제를 추석을 한 것 같아요. 추석이라는, 추석 연휴에 뭘 했을까를 생각을 하고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다가 추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했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12일부터 12일, 13일, 14일, 15일에 4일간의 일정을 마인드맵으로 그린 겁니다. 12일 날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했네요. 먼저 크게 이제 12일 날 청소를 했고요. 장도 보고 전도 붙였네요. 그 다음에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13일 날 가니까 이 친구는 이제 용돈 받은 게 생각이 많이 났나 봐요. 용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묘도 가고 차례도 지내고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은 아빠하고 술을 드셨네요. 그리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갔어요. 그쵸? 대야 먹었고 요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면 마인드맵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스토리를 만들자. 그러면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시계 방향으로 뭔가를 하자. 시계 방향. 우리가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러면 센터에 잡고 여러분도 센터 잡고 어떤 특정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쵸? 그러면 큰 스토리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가지를 이렇게 칩니다. 가지를 이렇게 치는데 이 가지도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죠. 또 여기서 세부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인드맵을 보면 이 친구가 시간에 따라서 추석에 어떤 일을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글씨만 쓰지도 않고 여기다가 이런 그림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성묘의 뭐 산소도 그림 넣어보고 쏘매 갈 때는 그 그림도 이렇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요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스토리보드 컨텐츠를 만들 이제 사진 우리 이미지 있죠. 이미지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그림을 가져서 이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가족여행이라는 주제로 또 스토리를 짰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영을 갔어요. 이제 보니까 여기 이 친구는 이 가운데 센터를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 때 여기 통영의 지도를 센터를 잡아놓고 위치를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도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몽돌해변도 있고 뭣도 있고 이 지도예요. 이 지도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제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아주 좋은 예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12일, 13일, 14일 약 2박 3일 동안 가족여행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여행에서 어디 간 걸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을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주제를 뭘로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주제.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주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주제를 많이 했더니, 아까 전에는 거의 대부분 여행이었어요. 여행이었고, 그 다음에 추석이었고, 추석 연휴였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 예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라 했더니, 어떤 예제를 했냐면, 친구를 주제를 잡았어요. 이렇게 친구. 단짝 친구인데, 아마 이 친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만났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만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또 같이,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고, 또 대학교 때 같이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첫 만남은 중학교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단짝 친구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죠?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런 식으로 뭔가 기억에 남는 활동을 했어요. 이 친구랑 보니까 싸움도 하고 화해도 했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정이라는 키워드로 갔는데,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고1, 고2, 고3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치의생학과 같아요. 대학교 때 치의생학과에 온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고, 그 다음에 종강까지 쭉 스토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필요한 거는 뭐 A4 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릴 때, 처음에 연습할 때는 뭐 연필로 그리세요. 연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지금 볼펜으로 그려놨죠. 연필로 할 때는 나중에 중복된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필로 충분히 그리고 지우고 하시고, 충분히 지우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세 가지 색 정도, 뭐 빨간색, 파란색, 뭐 검은색 이런 펜을 준비하는데, 굵기를 좀 다르게 하세요. 중요한 거는 이 동그라미 칠 때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하고, 보통적인 거는 얇은 펜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인드맵을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잠깐 CTL 홈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TL 홈페이지로. 자,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게 우리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수업을 하는 곳인데, 이클래스죠? 그래서 우리 방의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학습활동 관리에 첫 번째 과제를 이제 등록을 할 겁니다. 과제. 제가 이제 과제를 등록을 할 건데요. 과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자, 마인드맵 제출이라고 하고요. 제출 기간은 지금 녹화할 시간이 4월 2일이에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들을 건데 4월 5일부터 4월 6일부터 들을 것 같아요. 4월 6일부터 그 다음에 4월 12일까지가 4주차입니다. 4주차인데 이제 생각하고 그릴 시간을 줄게요. 그래서 18일까지 제출 기간 18일까지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마인드맵 그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시면 마인드맵 제출에서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학번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릴 수 있는 마인드맵이 이제 제출할 수 있는 방이 생겨요. 그 방에다가 이제 로그인해서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이 했던 것들이 이제 쭉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이제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학기 때는 수업 시간에 제출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마인드맵 제출 여기 마감됐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다 제출하면 제출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제출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제출은 어떻게 하느냐? 자, 방금 전에 봤던 마인드맵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인드맵 한번 볼까요? 이 마인드맵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A4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직접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있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이제 다 그렸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 E클래스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진 파일이에요. 아셨죠? 사진 파일이고 지금 앞에 있는 슬라이드도 이것도 사진 파일이에요. 이제 A4 종이에다 이제 그린 거죠. 그린 거고 이제 조금 진하게 해서 이것도 그렸고요. 자, 이것도 사진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진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 약속 하나 하셔야 돼요. 약속은 어떤 약속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만이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림을 만들 건데 어디다가 그림을 만들 거냐면 잠시만요. 이 클래스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 그린 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스토리보드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보드 양식. 그럼 이제 열어볼게요. 자, 뭐 스토리보드 양식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요런 모양입니다. 요 모양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A4 종이에요. 지금 요게 이제 A4 한 장 한 장 돼 있는 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 여기에다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럼 어떻게 이제 여기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들 우리 마인드맵에 그렸던 것들 중에서 순서를 정해서 여기 이제 인상적인 것들 기억에 남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세요. 여러분이 펜으로 직접 만화 그리듯이 이렇게 만화 그리듯이 그림을 그려요. 생각나는 거죠.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기준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몇 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만화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만화 그리듯이 그려놓으면 이 그림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어갔던 무료 이미지 있잖아요. 무료 이미지, 그러니까 유료 이미지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공개됐을 때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이미지를 찾아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연필로 그린 무료 이미지, 뭐 사과였다 그러면 무료 이미지 들어가서 사과와 관련된 무료 이미지를 여러분 컴퓨터 파일에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으셔요.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만이 나중에 컨텐츠 만들 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 양식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요. 그래서 먼저 마인드맵을 먼저 그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마인드맵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마인드맵 보시면 자, 이렇게 갔어요. 약속한 겁니다. 자, 센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마인드맵을 이제 잘 그려놔야지 나중에 최종 콘텐츠 갈 때도 그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제가 나중 되니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이걸로 충분히 이제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주제를 안 바꾸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속성이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이클래스 홈페이지에다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